제 이름은 박순복입니다. 올해로 62세가 되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명규는 37살입니다. 제 외동아들이에요. 그 애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다들 그렇듯 신혼 때는 참 좋았어요. 며느리도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고왔거든요. 주말마다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나 봐요. 명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전세금이 좀 모자라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제가 바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했죠. 하지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돈을 받은 후로 아들 부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주말마다 오던 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전화도 뜸해졌죠.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지 않겠어?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명규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어머니 사실은 집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집? 무슨 집? 네, 전세 말고 매매로요.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지금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또 돈을 빌리러 온 걸까 싶어서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역시나였어요. 하지만 전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죠. 어머니 제가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좀 모자라서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라니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요. 숨이 막혔어요. 3억이라니 제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명규야, 그건 좀 많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집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꼭 갚을게요. 안 돼. 이미 내 돈 반이나 줬어. 조금 더 살다가 돈 모아서 옮겨. 어머니 꼭 이사 가고 싶어요. 3억은 말도 안 돼. 3천만 해줄게. 전세 빼면 돈 생기잖아. 감사합니다.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어떻게 해볼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아들 부부는 새 집을 장만했어요. 여기저기 돈을 빌렸나 봐요. 32평 아파트였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를 보니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꼭 은혜 갚을게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 집에서의 첫 식사 자리,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고, 며느리는 절 친정엄마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죠. 그 순간만큼은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부부의 태도가 또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주말에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명절에 찾아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와이프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바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전 그들의 행복을 보며 만족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후회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아들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 간 지도 6개월이 지났죠.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항상 비슷한 내용의 문자만 왔어요. 가끔은 제 마음이 허전해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 시간 되지. 무슨 일 있니? 제가 좀 찾아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반가워 웃으며 맞이했죠.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니? 말해봐. 저희 집에 가끔 와서 청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와이프가 일이 너무 바빠서.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얼마나 자주 가면 되니? 한 달에 한 번만 와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청소해 주시면 용돈도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아들 집 청소를 해주는데 돈을 준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시작된 청소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 청소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집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어요.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고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욕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청소하고 나니 집안이 말끔해졌어요. 뿌듯한 마음에 미소 지으며 청소를 마쳤죠.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와, 집이 완전 달라졌네요. 아들은 기뻐하며 약속했던 용돈을 건넸어요.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하니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 부부의 생활 모습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어 좋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청소가 어느새 2번, 3번으로 늘어났죠. 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여행을 가게 돼서. 다녀오면 집 정리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온대요. 청소 좀 해주세요. 매번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거절하지 못했죠. 그래, 알았어. 내일 갈게. 알겠다. 엄마가 할게. 매번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 그들은 스스로 청소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청소하는 날이면 전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집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신발장은 신발들로 가득 차 문조차 닫히지 않았죠. 주방은 더 심각했어요. 싱크대에는 몇 주 동안 씻지 않은 듯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음식 찌꺼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치우나.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고 옷을 개고 바닥을 닦았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겨우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쑤셨어요.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그리 부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운동 삼아 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청소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밤에는 온몸이 쑤셔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아이고, 나이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전 계속 청소를 했어요. 용돈 문제도 점점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약속한 대로 용돈을 줬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면 봉투에 현금을 넣어 건네주곤 했죠.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여기 용돈이에요. 그때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 아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게 왠지 죄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도 변했어요. 이제는 그 돈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용돈 지급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다음에 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에는 까먹고 안 가져왔네요. 다음에 꼭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부부가 살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늘 오지 않았어요. 점점 더 자주 다음에 줄게요 라는 말만 반복되었죠. 한 번은 물어봤어요. 명규야, 청소 용돈은 언제 주려고 그러니?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용돈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태도, 변화는 더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공손하고 다정했던 며느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 청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집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뭐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그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참 고맙고 기특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효심도 있고 착하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은 창문도 좀 닦아주세요. 어머님, 옷장 정리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냉장고 청소도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여기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지난번에도 먼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가 영 마음에 들지 않네요. 구석구석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냥 넘어갔죠. 어느 날은 청소를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쉬어야 했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왜 쉬고 계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 말에 저는 황급히 일어나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으며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청소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더 많아졌어요. 용돈은 점점 뜸해졌고 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죠. 하지만 전 여전히 참았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야, 며느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참아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와 서운함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난 가정부가 아닌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날이 갈수록 청소에 대한 부담이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참았지만 이제는 제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밤에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거든요.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들 얼굴을 보나? 그런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다더니 우리 아들도 그렇겠지. 내가 이걸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 잘못됐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세요. 여기 먼지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부엌 싱크대도 덜 닦였어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불평했어요. 아, 미안하구나. 내가 다시 할게.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에휴, 시어머님이 하시는 청소가 영 깨끗하지 않아요. 이러려면 제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어요. 어머님, 옷장 정리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해야겠네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구석구석 신경 써서 해주세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해서 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정말 청소를 못하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자꾸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더 열심히 청소했어요. 구석구석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태도도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어머니 와이프 말이 맞아요.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하루는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쉬면 안 돼요. 아직 청소 다 안 끝났잖아요. 아, 잠깐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에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와이프가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제발 좀 꼼꼼히 해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전 아들을 원망하지 못했어요. 아들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청소를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어요. 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 하기가 두려워졌고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 그 불씨는 점점 더 커져갔고 언젠가는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 폭발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 집에 청소하러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인사를 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출근 안 했나? 그렇게 생각하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주방, 화장실, 안방 순으로 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아들 방으로 향했어요. 아들 방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멈칫했죠. 아직 집에 있었나?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돈 주지 말아요. 청소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왜 돈을 줘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냥 공짜로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어머님은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들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죠.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정말 내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일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서러움, 분노, 실망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졌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청소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냥 공짜로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밤새 뒤척이다 결국 새벽에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죠.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가에는 쓴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오늘은 꼭 말해야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래, 할 말이 있어서 일부러 일찍 왔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청소 때문에? 청소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야.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어제 네 말 다 들었어. 내가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냥 공짜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뭐라고 변명할 거야? 너가 한 말 아니야? 이제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건 그냥 실수로. 그게 실수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알기나 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너희 집 청소하러 왔어. 그런데 넌 내가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날 가정부 취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해봐. 너희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였어?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넌 들어가 있어. 네 아내랑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을 무시하고 계속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아. 너희 눈에는 내가 그저 공짜 가정부였던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어제 너가 한 말 다 들었다고.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분히 얘기해봐요. 차분히. 내가 어떻게 차분할 수 있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이제는 아들에게도 화가 났어요. 너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지? 네 아내가 날 그렇게 대하는데도 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몰라? 넌 그저 모른 척한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고 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머니, 입 다물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청소하러 올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고. 또 뭐라고 할까? 또 깔보는 눈빛을 보여줄까?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이야.
더 이상 청소하러 오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어요. 기회? 무슨 기회? 날 더 이용해 먹을 기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네가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차갑게 내뱉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어? 가족을 이용하고 무시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줬니? 방안이 침묵에 빠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제 난 갈래. 앞으로 너네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 제발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나 다시는 날 찾지 마. 난 이제 너희 어머니가 아니야. 팔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 가게 냅둬. 다신 오지 말라고 해.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이성이고 체면이고 다 집어던지고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어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사. 제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네가 뭔데 나보고 오지 말래? 이게 너 집이야. 내가 아들 돈 보태줘서 산 집이야. 주제도 모르고 큰 소리는. 며느리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맞아요. 당신 돈으로 산 집이지만 이젠 우리 집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당신 눈치 보면서 살기 싫다고요. 뭐? 독립? 내 돈 빌려 집 사고 독립은 무슨?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이 집에서 살 수나 있었겠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제는 진정할 수 없었죠.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혜요? 웃기시네요.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은혜를 들먹여요? 청소 몇 번 해준 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당신 오실 때마다 집이 더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고마워해요? 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다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너희를 위해 매주 와서 집안일 했어. 그런데 내가 청소를 못한다고? 넌 얼마나 잘하는데?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열심히요. 그럼 왜 항상 먼지가 그대로예요? 화장실은 왜 항상 찝찝하고? 그리고 당신이 오고 나면 왜 항상 물건들이 엉뚱한 곳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다시 정리하는 줄 알아요? 이 염치 없는 거사. 내가 너희 집 청소한다고 내 허리 다 망가졌어? 그런데 이게 고마움을 받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올 때마다 선물도 사오고 음식도 해왔는데 그건 기억도 못하는 거야? 선물요?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걸 사다 주고 우리 부담 주는 거겠죠? 당신 취향대로 이것저것 사다 놓고 우리 보고 감사하래요? 냉장고에 넣을 공간도 없는 음식들 잔뜩 가져와서 우리 보고 다 먹으라고 강요하고.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망종아. 내가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는 도대체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거기까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도 처음이에요.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 때문에 남편이랑 매일 싸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다툼 이후 저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한동안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자 또다시 가슴이 아파왔어요. 명규가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우리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사진 속 우리 가족의 환한 미소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진을 떼어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명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고이는 걸 느끼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았죠. 잠시 망설이다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날 이후로 전화기를 꺼두고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울릴지 모르는 전화벨 소리가 두려워요.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도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싶네요. 가끔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고민돼요. 하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게 맞는 건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곤 했죠. 내가 너무 심했나?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가끔 길을 걷다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해요. 혹시 명규인가 하는 생각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는데 붓을 잡고 있으면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어요. 물감 냄새를 맡으며 캔버스에 색을 입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도 그리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제 그림이 감정이 풍부하다고 칭찬해 주셨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겪은 일들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도 받고 또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명절이나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면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져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에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전화라도 한 통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날의 싸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 그 기억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을지 확신은 없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화해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세월이 흐르면 서로의 마음도 누그러질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요. 이 고요함, 이 평화로움, 누군가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이 자유로움이 좋아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느낌,
정말 좋거든요.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박순복 씨. 그리고 활짝 웃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쑥스럽고 두렵기도 했어요. 제 아픔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면서 제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행자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점이 있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답니다. 그 행복이 꼭 가족 안에서만 찾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가 정한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세요. 때로는 홀로 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전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제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변화는 늘 두렵고 어려운 법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내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거예요. 그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힘들 때면 언제든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있답니다.